안녕하세요. 아일람 장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남들보다 예민한 감각 때문에라는 카테고리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라는 책으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그이는 정말 지나쳐. 그이는 너무해. 너무. 1980년대 텔레비전 쇼댄서로 날렸던 코코거린 노래다. 이 기획은 후렴구만으로 정신적 과잉 활동의 문제를 요약할 수 있다. 그야말로 대사에 지나친 것이다. 생각이 지나치고 질문이 지나치고 감정이 지나치다. 매사에 슈퍼, 나아가 히퍼라는 접사가 붙을 만하다. 과잉 행동, 과민, 과잉 감정,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살면서 겪는 자질구레한 사건들을 매우 민감하고 강렬하게 경험한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면 크리스탈처럼 울리고 동요한다. 별것 아닌 일조차 그들에겐 보통 사람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특히 그들의 가치관계에 관련된 일이 그렇다. 지각, 감정, 감수성 모든 것이 부풀려진다. 사실 그들은 감각체계 및 감정체계 자체가 과민하다. 예민한 지각은 신경학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어 현실을 지각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정보를 수신한다. 알다시피 우리 중에는 가는 기가 먹은 사람도 있고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두 현실을 똑같이 지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한다.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나라는 한 개인의 세상을 아는 방식은 유일무이하고 주관적이다. 10명을 한 조로 묶어 똑같은 집을 보러 가게 했다. 그 후에 10명에게 그 집을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 상세하게 묘사하게 했다. 그 결과 10명이 제각기 다른 집을 보고 온 것처럼 그 집을 묘사했다. 개인에 따라 유난히 발달하거나 본인이 선호하는 감각기관이 있을 수 있다. 시각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볼 수 있었던 것, 이를테면 색채, 조명, 전망, 심미적인 측면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반면에 청각이 예민한 사람은 그것이 조용한지 시끄러운지를 먼저 느낄 것이다. 운동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것의 온도, 활동 공간, 안락함이나 편안함부터 감지하고 본다. 어떤 사람은 후각부터 발동해서 담배 냄새가 남아있다는 등 캐캐 묵은 냄새가 난다는 등 한마디 할 것이다. 이렇듯 저마다 현실에서 어느 한 부분은 관심을 기울일 만큼 중요한 것을 선별하고 그 나머지는 다소 소홀히 여긴다. 그럼으로써 수집된 감각들에 저마다 다르게 강세를 부여하는 셈이다. A가 조금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B는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고 C는 전혀 소리에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각 사람은 그 장소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몇 가지 정보를 각기 다르게 선택한다. 정신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신할 뿐 아니라 강세도 더 크게 부여한다. 이게 바로 감각과민증이다. 정신활동이 지나치게 활발한 사람이 어느 방에 들어간다고 치자 그는 유독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보통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일화적인 특징들까지 포착할 것이다. 민감하게 타고난 오감, 정보의 포화 상태로 별의별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 정보를 통해 나머지 부분까지 예측하고 내다보려고 애쓰면서 오만 가지 의문을 떠올리고 잔뜩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특히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의 뇌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특징은 감각과민증이다. 감각과민증은 유난히 예민한 오감을 지닌 경우를 지칭하는 학술 용어다. 또한 각성과 경계 상태, 나아가 언제나 위험을 염두에 두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프랑스화처럼 짧은 순간에 남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세한 것들까지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소음, 조명, 냄새로 인해 불편을 자주 느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까지 유별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가 그 점을 지적하면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얘기를 듣는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도 차츰 깨달은다. 자기가 실제로 사소한 부분까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라든지 한 소절만 듣고도 무슨 노래인지 얼른 기억해낸다든지 한 입만 먹고도 요리 재료를 금방 알아맞힌다든지 이들이 하루에 12번씩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남들은 자신 같지 않다는 생각을 못한다. 게다가 자신의 감각과민을 이미 알아차린 사람은 그러한 예민함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는 과도한 감각 자극으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마다 자기 탓을 하기 일수다. 넬리는 어떤 가게는 고막이 찢어져라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그런 가게에선 쫓기듯 뛰쳐나올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다. 피에르는 시각적인 불편을 호소했다. 사무실에 네온 형광등이 달려있는데 눈이 아파 죽겠습니다. 하지만 조명에 불이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죠. 저만 별것 아닌 일로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외에 신체 감각들에 있어서도 과민성은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시각과민은 이따금 전체적인 상보다 세부 요소를 먼저 알아차릴 만큼 정확성에 연연하는 시각 능력이다. 다른 네온객들이 진료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경험과 프랑스와의 경험을 비교해보면 꽤 재미있을 것이다. 프랑스와는 온갖 자질구레한 것들을 잔뜩 포착했다. 볼펜, 안락의자의 상태, 전망, 대기실에 비치된 잡지. 그의 시각은 마치 정보가 주어지는 쪽쪽 스캔에 올리는 레이저 스캐너 같다. 그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액세서리와 복장, 머리 모양, 손까지 철저히 분석했다. 일상에서 이런 시선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사람을 뜯어보는 뭔가 캐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청각감인 여러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감각감인증이다.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옆방에서 나는 그릇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툴툴대는 사람이 들어있다.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음악을 섬세하게 즐길 수 있다. 여러 악기의 합주 속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색스폰 악구를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 아닌가? 그러나 밖에서 잔디 깎는 기계가 털털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니 달갑지 않는 능력이기도 하다. 청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고음보다 저음을 잘 듣기도 한다. 심지어 가까이에서 나는 소리보다 멀리서 나는 소리를 더 잘 듣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잔잔하게 깔린 배경음악에 대화에 집중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라디오나 텔레비전 뉴스 헤드라인에는 그 프로그램만의 배경음악이 깔리는데 청각 과민한 사람들은 그 요란한 음악 때문에 아나운서 말하는 그날의 주요 뉴스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운동감각 과민. 이들은 어떤 장소의 분위기, 공기, 습도, 온도, 보드랍거나 오돌두돌한 옷감의 촉감, 이러한 정보들을 연속적으로 포착한다. 감각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은 포옹 방식의 인사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다. 감각적으로 격앙되는 상황에서는 심리상담사에게 자신을 꼭 안아달라고 하거나 반대로 잠시 껴안고 있어도 되겠느냐고 묻는 경우도 많다. 무슨 꿍꿍이 따위는 없다. 그들은 그냥 따뜻하게 포옹, 진짜 미국식 허그가 필요한 것이다. 포옹은 벅찬 감정을 추스리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프랑스어의 말맞다나 상대를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한다. 전통적인 정신요법 원칙에 따르면 심리치료사는 환자와의 신체 접촉을 삼가야 하지만 이들은 그 원칙을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촉각이 아주 발달한 사람들이니까. 후각감인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후각만큼 동물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감각도 없다. 나는 종종 그들의 코는 그냥 코가 아니라 송로버섯을 찾아내는 돼지코라고 농담삼아 얘기한다. 프랑스화가 그랬듯 그들은 진료소에 오자마자 후각이 발동해서 내가 쓰는 향수 냄새, 미처 빠지지 않은 담배 냄새, 자기 앞 내방깨기 남기고 간 땀 냄새까지 포착하곤 한다. 플로랑스는 진료실에 들어올 때마다 누가 이미 마셨던 공기라면서 환기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좋은 포도주를 즐기거나 꽃향기를 맡을 때에는 예민한 후각이 축복이다. 그러나 구역질 나는 냄새와 합성향에 진저리 치는 사람이라면 예민한 후각은 끔찍한 악몽이다. 프랑스화도 독한 향수는 질색이라고 했다. 미각은 후각과 짝을 이룬다. 감각과민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식도락가가 유난히 많다. 이들은 선천적인 감각에 의존하여 혀끝에 남는 뒷맛으로 요리에 소량 들어간 계피나 파프리카를 알아맞히거나 커피나 초콜릿의 원산지를 맛만 보고 알아낸다. 이들은 조금만 먹어봐도 맛이 이상한 걸 금세 알아차리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일은 거의 없다. 보통 사람들은 이들에 비해 아주 작은 정보를 지각한다. 따라서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시시때때로 그 점을 떠올려야 한다. 불현듯 주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느끼는 마비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이들은 이러한 생각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얼른 머릿속에서 몰아내려 애쓴다. 물론 타인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신과 남들의 차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 차이는 신경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다. 학자들은 이 차이를 연구하고 측정한다. 용기를 내어 현실을 적시하자. 여러분이 대다수에게서
거의 항상 느끼는 괴로감은 바로 거기서부터 설명할 수 있다. 관찰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얼마든지 주의력을 기울이는지 살펴보라.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프랑스와도 퍼뜩 깨달았다는 듯이 이렇게 해쳤다. 희한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래서였군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중에서 감각감인증에는 양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평균 이상으로 많이 지각하기도 하거나 세부 사항도 한층 조밀하게 파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감의 재능을 찾아 성공자의 길로 가시는 발판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